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입증하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상해 그리고 피해임을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잘 소명을 해야지 진단서가 더 강한, 더 효력이 있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다 학교폭력. 보통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서 진단서를 제출하는데 학폭도 진단서 제출이 필수일까요? 네, 요즘같이 피해 사실 입증이 매우 핵심이 된 시기에는요, 진단서를 통해서 내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게 중요한 게 맞습니다. 특히나 학교폭력과 같은 경우에는 심각성을 확인하는 기준 중에 하나로 진단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요. 자체 해결의 요건 중에서도 신체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2주 이상의 진단이 발급된 경우에도 자체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설명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단서 자체는 학교폭력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단서가 발급이 되었다면 무조건 피해가 인정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진단서 발급 사유만으로 곧바로 학교폭력과 그 피해 사실에 인간관계가 있다라고 보거나 진단서만큼의 피해 사실이 있다라고 확정하진 않고요. 대신에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만큼의 병명이 실제로 있는지, 발생 연월일이 학생들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그 정도가 사실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제출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 사실이 곧바로 인정된다? 그렇진 않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추가 준비도 필요한 거죠. 실제로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관련된 판례에서는요, 학교폭력 행위를 겪은 때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해서 가슴 두근거림으로 인한 증상이었던 발작성 빈맥 진단을 받아서 제출하였는데, 법원에서는 이 학교폭력과 인간관계가 없다라고 해서 청구를 기각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2년 6개월이 경과해서 진단받았던 것에 대해서도 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1년이 지났다, 2년이 지났다 라고 해서 무조건 인과관계를 부인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대신에 우리가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입증하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상해 그리고 피해임을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잘 소명을 해야지 진단서가 더 강한, 더 효력이 있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는 진단서 발급되면 무조건 인정해주나요? 학폭위 그리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도 무조건 진단서가 제출됐다고 해서 학교폭력 사실 자체를 인정하진 않습니다.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라면 그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건 맞는데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 가지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서 학교폭력 피해 사실이 있다라고 확인을 한 다음에 진단서도 제출이 되었으니 발생 사실과 피해 사실 모두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단지 학교폭력 신고 사실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데 진단서만이 제출되었다라고 해서 무조건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무조건 이 학교폭력 때문에 발생한 피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단서랑 소견서 이렇게 두 가지 서류들이 있는데 그 둘의 차이는 어떻게 될까요? 진단서를 내야 돼요? 소견서를 내야 돼요? 라고 많이 물으시는데요. 진단서는요, 환자를 진찰하고 그 진찰에 따른 결과, 질환이 무엇인지, 병명이 무엇인지, 치료기간은 얼마 정도가 소요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기록해주고 그 사실들에 대해서 증명해주는 용도의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소견서는요, 의사 선생님께서 이 환자를 다른 병원에 소개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학폭위에서 꼭 진단서만 내야 되냐? 이거는 아닙니다. 물론 진단서가 증명을 위한 서류이기 때문에 진단서를 위주로 제출하시는 게 맞고 대신에 소견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견서 내용상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우리 아이의 피해를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다라면 소견서를 통해서도 피해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관련돼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저희 의뢰인에게도 시청해주시는 보호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우리 아이의 피해를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 조금 가장해서 또는 무리하게 진단서와 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이런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학폭이든 소송이든 관련해서 상세하고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학교폭력 피해를 받은 것이 있는데
괜히 무리하고 가장해서 피해를 확대하게 되면 우리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고 가장해서 진단서와 소견서를 발급받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진단서를 활용할지,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진단서를 어떻게 방어할지가 사실 핵심일 텐데 요 관련된 얘기는 해주실 얘기가 있으실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다음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학교폭력에서 진단서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문의 주시거나 전화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해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